네, 주말 동안 푹 쉬고 월요일이 오면 머릿속이 텅 비어서 정말 깜깜한 느낌이시라고요? 네. 저희도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가장 핫한 글로벌 이슈로 꽉 채워드리겠습니다. 마켓 트렌드 김종일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이슈로 채워주실 건가요? 네, 중동에서 최근에 여러 지역이 동시에 FTA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중동 쪽 GCC 쪽의 움직임을 보면 EU와 협상이 임박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어 왔는지, 만약에 이것이 체결된다면 국내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중심에서 이야기가 논의되어 오고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는 상당히 좀 낯선 맞아요, 이슈이기도 좀 하거든요. 생소해요. 왜 중요하고 또 이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개요부터 좀 설명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일단 중동이라고 하는 지역, GCC라고 하는 지역이 걸프 이제 위원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6개 국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오만, 카타르 이런 국가들이 지금 6개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들 국가에서 엄청난 원유를 수입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국내 건설업체들이 가서 건설을 해준다든지 네. 아니면 국내 TV라든가 핸드폰을 파는 주요 수출 지역이면서 수입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의 FTA 움직임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GCC라고 하는 이 걸프만의 6개 국가와 EU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FTA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EU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확실하게 지금 추진을 하는 국가는 싱가포르고요. 네. FTA를 이미 체결을 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이 미국과 바레인과는 개별적으로 FTA 협상을 이미 달성을 했고요. 이미 여러 국가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EU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지금 GCC 6개 국가 모두 동시에 FTA를 체결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가장 앞서가고 있는 국가는 유럽 쪽이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네. 그래서 1989년부터 협상을 추진했죠.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추진했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89년에 추진했습니다만 98년까지는 이라크 전쟁으로 멈췄던 상황이었다가요. 2002년도에 협상이 재개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조금은 정체된 모습을 보이다가 경제 위기 이후에 조금씩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바로 FTA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협력 프로그램들을 가동을 했는데요. 이 협력 프로그램 안의 내용들을 보시면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기후협약, 핵안전, 그다음에 ICT 협력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2년 이후로는 비공식 협의 채널을 계속적으로 가동을 했는데 2013년 5월이었던가요? 23차 외교장관 회의를 다시 한번 재개하면서 이제 협상이 임박했다라는 중동 쪽의 언론의 얘기가 나오면서 임박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전문가들은 아직도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EU와는 굉장히 다가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EU와는 굉장히 다가와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정말 각국들이 이쪽 중동 걸프협력위원회와 또 FTA를 체결하려고 굉장히 인기가 좀 높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딱 생각만 해도 원유나 석유화학 제품 쪽에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지역에서 나고 있는 이 원유의 양이 워낙 많다라는 점, 또 오펙의 주요 국가라는 점에 있어서 당연히 매력도 높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 이 나라들은 왕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운영하기 쉬웠던 게 석유로 돈을 벌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이 혜택들을 국민들한테 주면 별로 불만이 없었는데 그렇죠. 최근 들어서는 아랍의 봄을 기점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 SNS가 퍼지면서 굉장히 불만들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이들에게 일자리도 제공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산업들을 이제 골고루 균형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동 내에 여력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외의 힘이 필요했고 해외 자본들이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이들 국가의 발전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준비된 자료를 보시면 걸프만 지역의 외국인 투자의 연관 변화를 보시면 지난 1980년대까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그 이후에는 정체 양상이었는데요. 위기 이후에 전체적으로 금융위기 이후에 주식 투자도 늘고 FDI 즉 외국인들의 투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나라들의 각종 산업들이 동시에 발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국가들이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 살펴봤더니 여전히 유럽 국가들인데요. 영국이 가장 많고요. 뒤를 이어서 프랑스,
이태리 같은 국가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고 대부분 주요국들이 모두 유럽 국가입니다. 오스트리아, 독일, 덴마크, 스페인 등 1위부터 한 10위권 국가는 전부 유럽 국가거든요. 왜 그렇게 유럽이 꽉 잡고 있을까요? 지역별로 바로 옆이죠. 네. 중동 바로 옆이 유럽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유럽 같은 국가는 문화재로 묶여 있는 부분도 있고 기존의 도시 계획들을 불러일으켜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열사의 땅, 사막의 땅 중동 같은 경우에는 이 사막이라고 하는 지리적인 좀 불리한 점은 있지만 아직도 개발할 만한 여력들이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들은 투자를 해야 되고 새로운 수요를 일으켜야 되는데 자국 내에서는 한계가 있다면 네. 그러면 다른 쪽으로 투자해야 되는데 지리적으로 먼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쪽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동 쪽으로 가서 이쪽을 개발하는 게 지리적인 이점과 함께 돈의 이점도 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중동이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경상수지흑자를 쌓아놓은 국가이기 때문에 투자력도 많다라는 거죠. 이들의 금융과 결합을 해서 강력한 어떤 플랜트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한다면 네. 경기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네. 그다음 살펴보셔야 될 게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중동에 투자하니까 중동이 이 유럽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받았을 것 같지만 네. 역으로 실제로 살펴보니까 오히려 중동이 유럽 쪽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이제 M&A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실제로 중동 국가들이 이유 쪽으로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 밸런스 차트를 보시면 네. 준비된 그림에서 이 녹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게 결국은 중동의 투자 금액이 더 많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게 마이너스로 가면 갈수록 중동 투자가 늘어났다라는 것인데 실제로 2008년도 위기 국면에서 중동 자금이 굉장히 유럽 쪽으로 많이 흘러들어갔다. 그래서 유럽 기업들을 직접적으로 인수하거나 유럽 쪽에 금융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각도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살펴보시면 중동의 전반적인 흐름이 여러 국가들의 투자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산업들이 동시에 성장하고 있지만 반대로 돈이 많았던 중동 국가들은 이런 금융을 해외 쪽으로 투자함으로써 산업의 기반을 넓히고 전체적으로 국가 발전을 종합적으로 이끌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업들에 대한 종합적인 투자가 오히려 유럽보다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부분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유럽 연합과 중동과의 거래거든요. 과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투자 전략에 어떤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지 궁금해요. 그 중동이라고 하는 곳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도 플랜트 건설해야 될 게 많고 네. 플랜트뿐만 아니라 서비스 시장이라든지 향후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과실은 정말 많거든요. 거죠? 그런데 그 과실을 지금 한국과 유럽 등 굉장히 여러 국가들이 나눠 먹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유럽과 만약에 FTA가 체결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조건으로 봤을 때 한국 기업들보다는 유럽 기업들 쪽으로 좀 더 훨씬 더 유리하겠죠. 관심이 쏠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동의 플랜트 시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항상 허수가 많아서 이 분석 자료가 정확할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준비된 자료를 보시면 GCC 국가의 플랜트는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에는 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도 안정되어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아람의 법 이후에 유럽의 주요 국가들뿐만 아니라 이 중동의 주요 국가들도 이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굉장히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플랜트를 늘려서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방안을 중심으로 삼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한국 업체들의 수익성이 이 중동 플랜트 쪽에서 가장 뒤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올해 1분기에 GS건설을 포함한 기업들의 실적 쇼크가 그래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유럽과 한국 업체들의 수익성은 떨어지지만 상대적으로 미국과 일본 업체들의 수익성은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현재 해외 건설 업황을 둘러싸고 있는 세 가지 불확실성. 미국 쪽에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셰일가스 개발이라든지 이라크 쪽에서 오일 플랜트와 가스 플랜트를 계속 증설하고 있다든지 그리고 지금 차이나 쪽에서 석탄화학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석유화학에서 빼냈던 여러 가지 에틸렌 같은 상품들을 석탄 쪽에서 추출하고 있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동에서의 경쟁은 더 치열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자료를 보면 2014년도에 중동이 좋아지기 때문에 플랜트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국 건설업체들의 전반적인 해외 실적은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이것은 향후 1, 2년 안에 유럽과 FTA가 체결되면 오히려 사이펜과 같은 유럽의 건설업체들에게도 수혜가 돌아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중동 쪽에 굉장히 많이 포트폴리오를 기울이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과거만큼 실적을 좋게 낼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건설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을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냥 건설업종에 투자한다면 중동 쪽에 포트폴리오가 있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네. 수익성을 끌어올리기 여전히 어렵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본다면 결국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결국은 중동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고 그다음에 보유 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무려 4%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네. 삼성물산 지금 6개 대형 EPC 중에서 가장 중동 비중이 낮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탑픽으로 좀 삼아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중동 비중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적극적으로 남미라든지 이런 지역들로 진출을 하면서 굉장히 좀 좋은 그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고 또 현대 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현대 엠코, 그 현대차가 갖고 있는 현대 엠코와 같은 이런 쪽과의 시너지도 발생시킬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현대건설이 차 선호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중동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건설 중에서는 GS건설보다는 오히려 대림산업 같은 그런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석유화학 쪽에도 비중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나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이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만약에 중동 쪽에 정말 EU와 FTA가 가장 먼저 체결이 된다면 네. 국내 건설업자들이 받을 피해는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할 때 중동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길래 중동에서 해외 모멘텀을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반대 이야기가. 국내로 돌아왔네요. 네, 나왔습니다. 정말로 뭐 대서사시의 한 작품을 읽은 느낌입니다. EU와 걸프 지역의 FTA 진행 상황을 통해서 국내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중동 쪽으로의 수주 비중이 좀 낮은 삼성물산이나 네. 현대건설, 대림산업까지 장기적으로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마켓 트렌드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